듣다 보면 알아가는 이인철의 경제 이야기. 네, 정확하고 예리하게 하지만 쉽게 우리에게 경제에 대한 모든 걸 풀어주시는 알려주시는 분이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회에서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불안한 전세시장 반드시 잡겠다,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전세난이 매우 심각하죠? 맞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경제와 위기였습니다. 예. 경제를 43번, 위기를 28번 언급을 했고요. 예. 특히 전세 시장만큼은 기필코 잡겠다.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예. 도대체 전셋값이 최근에 얼마나 올랐느냐.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 기준 10월 셋째 주 지난주 기준입니다. 예. 서울은 69주. 69주요. 예. 전국 아파트도 5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전세 대신에 월세로 바뀌는 추세가 확연해지다 보니까 네. 지금 무주택자들, 세입자들 월세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부동산 문제가 현 정권에도 상당한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네. 추진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일관되게 추진하면 69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년 지금 한 거의 4개월, 3개월 맞습니다. 된 건데 예, 일관되게 계속해서 지금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세시장 안정 의지를 이렇게 강조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좋은 해법이다라는 게 느껴지면 시장에도 반영이 될 텐데 그럼 맞습니다. 당연히 전세비도 계속해서 69주 연속 오르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전셋값이 이미 매매가를 추월한 곳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예, 가장 불안한 게 영끌. 네, 영끌이. 추가로 더 오를까 봐 무주택자들이 마음이 다급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재부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 대책 도대체 뭐냐. 네, 당신이 전세 난민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과거 10년간 전세 대책을 쭉 훑어봤더니 뾰족한 단기 대책이 없더라. 네,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전세 대책은 공공 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네, 사실 신규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전셋집을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르면 오늘 발표 예정인 지금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전세시장 안정대책 이른바 현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차선책입니다. 예, 치솟은 전셋값에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도울 거냐. 예, 전세 매물을 바로 공급할 수 없으니까 월세 세액공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있는데요. 예, 현재는 연간 총급여의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네, 기준 시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때 네, 이게 한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소득 750만 원요. 예,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예. 지금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원을 넘어섰고 예. 전세 가격도 5억 원을 넘어섰는데 네, 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서 이 네. 혜택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해서 예, 실제 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일부에서 거론돼 왔던 또 신규 전월세 상한제 예, 2+2 네. 4년 후 네. 4년 후도 5%로 좀 상한을 정해버리는 방안 아하. 또 표준 임대료 도입 정부가 아예 임대료 못 올려 예, 이것까지만 올려라고 이제 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어 왔지만 그러나 당장 추진하기는 좀 어렵거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중대형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네. 아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공급되려면 또 분양하고 어쩌고하면 또 기본 4, 5년 지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과연 그 어떤 수요, 어떤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가라앉힐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정부가 전세 가격 안정 위한 중장기 대책 또 저거 얘기했죠?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습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한마디로 예. 집이 너무 비싸니 예. 최장 30년간 할부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 8.4 대책의 일환으로 좀 제시를 했던 건데요.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네.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 토지하고 건물의 20에 25%만 취득하고 입주해라. 약 한 4분의 1 가까이만 내고. 그렇습니다. 예. 이후 매년 4년마다 조금씩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서 예. 최장 30년 이내 주택 100% 소유하라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분양주택 2억 원으로 선입주 네. 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사는 기간 동안은 임대료 내야 합니다. 네. 근데 그 임대료 어떻게 할 거냐? 시세보다도 좀 저렴하게 예. 책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럼 누가 이제 인기가 있을까? 네. 청년들, 신혼부부들, 네. 일단 자금력이 부족한 이런 분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오는 2023년 네.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 지분 적립형 방식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첫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를 찾는 이유가 매달 나가는 월세 아끼려고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이게 2009년에 MB 정부 시절에 반값 아파트 네. 이른바 토지 임대부 분양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땅 이제 대지하고 건물을 분리해서 네. 이제 파는 거거든요. 네. 비싼 대지는 공공이 그냥 보유해라. 네. 건물만 네. 소비자가 아파트만 이제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췄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는 저렴한데 매달 수십만 원의 임대료, 토지 임대료를 내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토지 임대 기간이 40년이에요. 예. 그래서 40년간 매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총액이 맞습니다. 많죠. 네. 이게 2009년에 도입은 됐는데 네. 딱 3개 단지만 적용이 되고 네.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달리하겠다. 아. 토지 임대하는 게 아니야. 예. 이번에는 대지 토지랑 건물이랑 한꺼번에. 소유권 모두 네. 이제 30년 후에 매수자한테 의전되는 거야. 아. 다만 이제 최장 30년 동안 임대료는 조금 쪼개서 내. 네. 4년마다 쪼개서 내라라고. 그 이후에는 지분 100%를 온전히 본인의 집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토지 임대부 주택 이것도 뭐 유명무실하다는 건데 그러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이거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좀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까? 크게 한 3가지가 예. 중요해요. 우선 입지예요. 예. 아니 무주택이라고 해서 예. 자신의 직장에서 너무 떨어져 있거나 인프라가 전혀 안 된 동떨어진 곳에 지어놓으면 예.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첫 시범단지는 굉장히 핫한데 네. 젊은층 실수요자에 대해 인기 있는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를 보게 되면 서초구 서초. 방배동에 방배동이요. 예, 이런 이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1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로또 주택이 될 확률이 높고요. 예. 또 하나가 분양가예요. 이런 입지 좋은 곳에 공공 분양 물량은 사실 적을 뿐만이 아니라 분양가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예. 강남에서 분양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분양가를 거기서 획기적으로 낮추면 그게 나머지 부분은 다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구조가 있고요. 예. 또 하나가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 네. 대상 부지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공공이 보유한 토지 택지라는 게 또 공공 정비 사업에서 기부 체납하는 건 한정된 물량이고 첫 분양이 2023년, 예. 입주는 뭐 2025, 6년이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인기 있는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뭐 이게 또 로또 청약이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는데 실제적으로 나한테는 혜택이 없네. 이런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약간의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네. 이게 신규 분양 주택만이 아니라 기존에 나온 구옥 주택도 네. 같은 방식으로 네. 지금 무주택자들이 가장 어려운 불만이 뭐냐? 대출 안 돼서 못 사겠다. 예.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첫 이제 이 주택 구입자에게도 정말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60%까지 대출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출을 풀어달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최대 75에서 80%까지 대출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적정 수준의 이제 이 자산이나 수익이 나오는 이 첫
이 예. 매입자의 경우에는 대출 기준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네. 이런 수요를 좀 분산해야지 새 집만이 아니라 구옥으로 네. 좀 분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게 또 갭 투자 이른바와 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연결돼서 아마 정부가 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일 거예요. 예. 새로 하려니까 이것저것 고심할 게 참 많습니다. 그 정부가 2030년까지 또 부동산 공시 가격이요. 이거 현실화한다. 90%로 올린다. 예, 추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예. 매기는데 깎아줬어요. 네. 지금 이 공시가격이라는 건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에요. 예. 아니 10억짜리 집에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매기면 되는데 지금은 네. 사실은 7억도 아닌 집으로 네.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아니 실거래가로 그냥 세금 매기면 되지 않냐라고 할 텐데 네. 이게 공시가격이라는 게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주택 관련 세금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예. 연금도 포함됩니다. 이게 기준이 팍 올라버리면 예.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뛰고요. 원래는.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60여 가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토지는 65%, 예. 그리고 단독주택은 53%, 10%. 공동주택 아파트 이른바 예. 아파트는 69%예요. 예, 거의 7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괴리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주택의 예.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겠다. 네. 다만 이제 인상 속도는 주택의 가격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기준을 나눴어요. 9억, 15억을 기준으로 해서 네. 9억 미만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네. 앞으로 10년 동안 올려서 2030년까지. 네. 그러나 9억에서 15억까지는 조금 높게 네. 2027년까지. 빨리 올리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15억 이상은 고가잖아. 고가면 2025년까지 네. 더 빠른 속도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참 이 공시지가 올리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조세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또 사회 안전망과도 관련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저가 1주택자 세금 부담 낮추는 방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중저가 주택 이게 뭐 기준이 어느 선인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속도의 문제일 뿐 결국은 고가 주택이든 중저가 주택이든 세금 보유 부담은 늘어납니다. 예.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은퇴 이후에 수익원이 없어요. 예. 그런데 나는 정말 어쩌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분들은 처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세금 부담은 가중되죠. 노후 자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 부총리가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예. 발표가 오늘이었습니다. 디데이가. 예. 오늘이었는데 사실은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중저가 주택의 기준이 뭐냐. 네. 민주당과 당정청의 의견이 다 달라요. 예. 민주당은 야 이거 지금 6억 원이잖아. 네. 이걸 한 9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합시다라고 제안했어요. 네. 근데 이 지금 보면 이제 정부와 네. 청와대가 네. 이걸 좀 꺼리고 있습니다. 네. 왜 꺼리고 있느냐? 네. 야 이거 9억 원으로 끼면 지금 야 종합부동산세 네. 부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네.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이에요. 예. 이게 맞물려서 야 집부자들한테 걷는 세금을 중저가로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 당정청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려서 이 중저가 주택을 할 거냐. 네. 지금 서울의 일부 뭐 지역의 경우에는 정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아마 기준은 올리지 않을 테. 네. 그러나 1주택자 실수요자 투기 목적이 아닌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또 이런 기준이 또 그 서울만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지방 지역하고도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는 네. 4, 5억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르지 않은 아파트가 너무 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만에 하나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게 되면 야 니네 내년 뭐 보궐선거도 있고 세금도 뭐 이런 민심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빗발칠 수 있어서 예. 이것도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